2월 8일 헬프미스톡 아리스토세우스의 기술적 분석. 안녕하세요. 아리스토세우스 인사드립니다. 당일은 뭘 할까요?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차트에 대한 지식이 상당합니다. 다만 차트를 잘 본다고 해서 수익으로 강하게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주식은 운도 따라야 하고 도박을 즐길 줄 알아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하다간 한 방에 골로 가는 게 한국 주식시장일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건 가치 투자입니다. 다만 생계형 투자자에게 가치 투자는 무의미합니다. 즉 당장 먹고 살아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는 생계형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차트에 대한 지식과 운이 전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2월 8일 기준으로 나스닥 지수에 대한 분석과 OBV 지표에 대한 이론과 적용법입니다. OBV 지표, 온 밸런스 볼륨 지표는 거래량은 항상 주가에 선행한다는 것에 전제를 합니다. 조셉 그랜빌이 개발한 지표이며 거래량을 통해 주가의 방향성을 분석하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지난 12월 OBV 지표의 형태를 보시면 시그널선을 돌파한 이후 정배열로 전환하였으며 시그널선과 OBV선의 이격이 매우 넓게 벌어졌습니다. 시그널선은 평균대라고 보시면 되며 초등학교 다닐 때 수학에 대한 반 평균이 60점인데 A라는 친구가 80점이라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들에게 엄청난 폭풍 칭찬을 받고 있겠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OBV선과 시그널선 간의 이격이 넓을 때 현재 인기가 엄청나게 높은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9일에 OBV선이 정배열인 형태에서 박스권을 돌파하였습니다. 즉 투자자들이 삼성전기에 대한 매력을 느꼈기에 거래량이 증가한 것입니다. 초기 OBV 지표의 값을 0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인기가 높아진 날에 대한 거래량을 더합니다. 반대로 인기가 떨어진 날에 대한 거래량은 빼버립니다. 물론 전일 종가와 전일 종가가 같다면 인기에 변화가 없기에 더하거나 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날은 없기에 OBV 지표 상으로 본다면 소박스권 형태를 그리게 됩니다. OBV 지표에 대한 이론은 여기서 끝입니다. 정말 별거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응용력입니다. OBV선에 대한 추세 지지선을 그리거나 시그널선에 대한 변수를 조절하여 OBV선을 시그널선에 수렴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OBV선과 시그널선이 첫 수렴하였을 시점을 기준점으로 시그널선에 대한 변수를 조정하니 현재의 추세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시구간에서는 이격이 너무 넓어지기에 이 구간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의 일간 차트를 본다면 우리들은 현재 매우 위험한 구간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간 OBV 지표는 어떨까요? 주간 OBV 지표의 시그널선에 대한 변수를 25로 변경해 보았습니다. 현재 나스닥 시장은 중기적으로 추세 강도가 침체권입니다. 즉 이번 주를 기점으로 침체권에 진입한 상태이기에 다음 주부터 매우 어려운 국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주간 DMI 지표에 대한 이격이 수렴한 상태에서 방향성이 결정될 중요한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주간 MACD 지표의 형태 또한 MACD 추세선을 본다면 중요한 변곡점에 진입한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간 MACD 지표의 오실레이터가 박스권을 벗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월간 후행선의 일목균형표 이론을 더한다면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된다면 7월까지 변동성이 강한 시장이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격적인 조정권에 진입할 수 있는 달을 2월, 3월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SQQQ에 대한 관심을 가질 시점일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요. 현재 나스닥 지수에 대한 일간 이격도를 보게 된다면 매우 고조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격이 매우 좁은 형태이기에 곧 추세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일간 DMI 지표 형태 또한 현재 삼각수렴 형태이기에 다음 주의 시장에 엄청난 변동성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2월 8일 당일은 OBV 지표에 대한 이론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나스닥 지수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엔 아무리 인기가 높아진 종목이라도 분할 매수로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